오늘 물건은 정말 괜찮은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53221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5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소재지가 매우 우량한데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촌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면적은 20평밖에 안 하지만 토지 면적이 85평이나 합니다. 282제곱미터인데요. 감정가가 22억 3천만원 평가가 되었는데 최저가 3번이나 유찰되어서 반값 11억 4천만원에 진행합니다. 경매 대상도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고요. 건물 면적은 다소 작지만 토지 면적이 매우 우량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정평가 현황 봐보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22억으로 잡혀있고 건물은 87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요, 지금 이 지역이 이제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이 물건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에는 지상층 수 한 층에 1974년도에 사용 승인된 벽돌 구조의 단독주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등기부 권리 분석도 봐보겠습니다.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를 따로 보아야 하는 단독주택인데요. 지금 보니까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에 설정된 권리들이 모두 동일합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만 봐보겠습니다. 소유권 하나, 근저당권, 임의경매, 강제경매 한 건씩, 그리고 나머지 압류, 용산 세무서에서 국세가 체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소유권은 당연히 이번 경매를 통해 빼앗기는 과정이니까 사라지고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도 경매가 끝난과 동시에 소멸됩니다. 나머지 근저당권 한 건과 가압류 5건은 민사집행법 91조에 대해서 소멸하고요. 특히나 이런 지금 용산 세무서에서 이런 세금 체납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냐 그런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낙찰자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세무서에서 조세채권으로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는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후순위 임차인이 갑자기 선순위 임차인으로 그 대항력을 가질 때에 주의하실 점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전혀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혹시나 이런 조세채권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금지사항 등기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내용을 좀 봐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17년도 2월 14일에 접수된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상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나 이것이 낙찰자에게 인수되어서 특별히 재사건 행사에 뭔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같이 봐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는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같이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 등기가 아까 보셨던 거는 17년도로 나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현재의 것이고 그 과거 이력부터 한번 봐봐야 됩니다. 14년도 10월 6일에 설정된 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노후연금으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계속 받는 거죠. 그것을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계속 따박따박 받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갑자기 누군가에 팔아버리거나 근저당을 잡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지사항 등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에 설정되었을 때는 우이모 씨였는데요. 그 뒤에 이제 박근모 씨로 이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자가 박근모 씨로 이전이 되고요. 그 금지사항 등기가 현재 보시면 아까 보셨던 17년도 2월 14일에 설정된 이 금지사항 등기죠. 아무래도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소유권의 제한을 가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음,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되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1번 부분이요, 채무자 우이모 씨가 첫 번째죠. 첫 번째 소유자입니다. 처음에 보셨던 분. 그분께서 이제 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이거를 설정하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자가 아까 박근모 씨로 이전이 됐잖아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래서 이번 소유자 박근모 씨가 계약을 인수합니다. 이 계약을 인수하였으므로 아까 그 등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소유권이 이제 박근모 씨에서 공유자, 지금 우창모 씨와 우미모 씨, 심은모 씨, 우중모 씨, 우중모 씨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자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경매 신청을 한 것이죠. 따라서 아무 문제 없는 금지사항 등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자로 해가지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금지사항 등기이며 소멸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물건이 더 걱정이 되시면요, 여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라고 네이버 검색하시면 번호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아니면 전화로 직접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의 위반 건축물 내용도 보이지 않고요. 가구수는 총 한 가구입니다. 소유권을 100% 지녀올 수 있으며 대지의 위치와 지번, 도로명주소가 등기부 등본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주 구조는 벽돌 같은 거 쌓아서 만든 연화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란인 것들은요,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주택이라 그 당시에 행정 서비스가 좀 미비해서 이렇게 공란인 것 뿐이지 특별히 뭔가 하자가 있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사항이고요. 건물의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5제곱미터이고요. 현재 소유자는 심은모 씨, 우중모 씨가 소유권 지분을 각각 어느 정도씩 갖고 있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공유
공유자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니까 24년도 5월에 작성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당시에 22억 3천만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소유자 같은 경우는 망 박근모 씨의 상속인 우창모 씨 외에 4명이 소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물 외관인데요. 건물 외관은 진짜 오래된 단독주택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보시면 아까 맹지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 이제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집까지 바로 연결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지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제 동측에 있는 본권 출입 통로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통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건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조사서에는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최선순위 설정된 것이 14년도 10월 6일에 근저당권임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등기상 인수하는 조건이나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들, 비고란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3가지 모두 다 확인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보았는데요. 이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물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도보권으로 다닐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화두가 되고 있냐면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용적률을 한 900에서 1000%까지 내지는 800%까지 짓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1700%까지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건데요. 100층 내외에 랜드마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국제업무지구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보여집니다. 또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면적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9만 5천 제곱미터나 되는데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로폰기 1수 면적의 4.5배이고 코엑스 면적이 2.5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근에 대규모 전자상가 부지까지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전자상가 부지입니다. 이 부분까지 합쳐서 물론 제가 좀 대략적으로 표시한 거긴 하지만 7만 제곱미터까지 거의 향상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이 전부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참고로 요즘 강남구 삼성동에 GBC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 토지 면적이 8만 제곱미터에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단순 부지만 면적을 비교했을 때도 6배나 차이가 나고요. 그 용적률 자체도 큰 차이가 나겠죠. 무조건적으로 지가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세 차익도 향상될 수밖에 없다. 소유만 하고 있으면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유사 물건지 시세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토지 면적은 282제곱미터짜리입니다. 근데 인근에 180짜리가 있는데 40억, 48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재개발지의 프리미엄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물건지는 아직 재개발 지역으로는 지정 고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경매 물건의 최저가가 51% 반값으로 11억 4천만 원이니까 매우 저렴한 가격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다가 맹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세가 얼마인지 좀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물건의 시세가 최소 20억은 넘을 것으로 봐서 시세 차익이 거의 20억은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함께 봐보시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물건을 담보로 했을 때 채권 최고액이 21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 같은 경우 용산구이잖아요. 심지어 투기가 LG구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출을 거의 100% 해주지 않고 7, 80% 맹지인 것도 감안했을 때 이 똑똑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부 다 서류 검토를 해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최고액을 감안하면 이 물건 가치는 최소 20억은 할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시세 차이가 한 10억 정도 되겠죠. 지금 11억이 최저가니까. 현재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282제곱미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466만 원이나 하고 향후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가는 필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우량한 입지입니다. 한강변의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하고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만 해당이 되니까 저희 같은 단독주택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해보겠습니다. 트리플 역세권, 공덕역을 도보권으로 다닐 수 있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도보권으로 다닐 수 있는 3번 유찰된 단독주택입니다. 시세 차익은 최소 5억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상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으로 보여지고요. 개발이 진행될 때마다 지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인수하는 권리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장 조사는 좀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